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추경안은 12조 원 규모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을 강조하며 국회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정체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경 기자, 오늘 시정연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까? 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대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문에는 민생과 통상 현안 관련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정연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하게 되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되는 건 얼마 만인가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라 이 자체만으로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차례 대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추경안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의결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입니다. 정부는 우선 산불 등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통상과 인공지능 지원에는 4조 4천억 원,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반영된다면 정부는 각종 기금 여윳돈에서 4조 원 정도를 꿔오고 나머지 8조여 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 적자가 84조 원대로 또 누적 국가 채무는 GDP의 48.4%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한 대행은 국회 협력을 요청을 할 텐데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 대행은 그 추경안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회복에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놓고 시기도 너무 늦고 규모도 너무 작다며 벌써 2차 추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항의의 뜻으로 침묵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 대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일까요? 네, 일단 한 대행은 추경안을 국한해서 이번 시정연설 내용을 준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행 출마 여부에 워낙 이목이 쏠린 만큼 시정연설 전후나 또 본회의장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종료된 이후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공직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는 사퇴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각 당이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총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직 본회의장에 모두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조금 전에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 의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연설은 시작되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오늘 좀 침묵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의총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대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문에는 민생과 통상 현안 관련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변해지는 화면을 보시면 국민의힘 측 의원들만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갑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진행되는 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협의 방향이라든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계속 돌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좀 항의의 뜻을 표현할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추경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의결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 2022년 5월 이후로 이제 거의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입니다. 그렇죠. 정부는 우선 산불 등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상과 인공지능 지원에는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경안이 반영된다면 정부는 각종 기금 여윳돈에서 4조 원 정도를 꿔오고 나머지 8조여 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 적자가 84조 원대로 누적 국가 채무는 GDP의 48.4%로 늘어납니다. 네, 지금 현재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 12조 원 규모입니다. 한대행은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회 협력을 당부할 예정일 텐데 각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한대행은 일단 국회 협력을 강국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를 향해서 정치적인 고려는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회복에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놓고 시기도 너무 늦고 규모도 너무 작다면서 벌써 2차 추경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이 항의의 뜻으로 침묵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본회의장을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착석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원래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대신하는 거 얼마 만이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이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차례 대독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총리 신분으로 대독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원총회가 늦어져서 의원들이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자리해 있고요. 예. 왼쪽에 국무위원들 또 한덕수 권한대행 또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는데 일부 본회의장에서 좀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산불 등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규모를 두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적다.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에서 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을 놓고 뭐 찔끔 추경이다, 뭐 뒷북 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시기나 규모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 이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그래서 항의의 뜻을 좀 표현을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침묵 시위를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행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예.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막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났다는 소식이 네. 들어왔는데요.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쪽으로 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정연설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 가라앉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일까요? 네, 한대행은 일단 오늘은 추경안에만 국한해서 시정연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일단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대행 출마 여부에 워낙 이목이 쏠린 상황인 만큼 뭐 시정연설 전후나 본회의장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대행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종료된 이후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공직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4일,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네, 의원총회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지금 현재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이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찌감치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해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의원총회가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 막 끝나서 본회의장 안으로 의원들이 한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걸릴까요?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네, 의원총회에서는 오늘 뭐 시정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경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침묵 시위를 이어간다든지 이런 방침을 정하는 논의가 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좀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의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상황 어려움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예.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연설문에도 민생과 통상 현안 또 국익 관련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12조 2천억 원으로 의결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네, 12조 2천억 원을 좀 자세히 따져보면요. 일단 산불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문정복 의원실에 시흥시 지역 주민들이 문정복 의원실에 소개로 와 계시고요. 박민규 의원실 소개로 관악구 지역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박상웅 의원실 소개로 경남 창녕군에서 명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시고요. 마저 듣고 박수 치세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서울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 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 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31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 비행기, 위성 통합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긴급 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 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 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첫째, 재해 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 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본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 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 개사에서 약 8천 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 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 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 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 경정 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 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 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세계 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